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기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위산이 많이 배출되어 위산과 식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나 고기, 유제품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산이 더욱 많이 배출되므로 위장 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의 분비를 유발하여 혈당 조절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음식은 당분이 적은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되도록이면 공복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이상적이며 특히나 영상 뒷부분에서 언급드리는 음식들의 경우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에 섭취하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복에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적어져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지연되어 위장 내부에 음식물이 머무르게 되며 이는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류가 많은 음식입니다. 당류가 많은 음식은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에 부담을 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혈당증의 증상인 혼미, 어지러움, 발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입니다. 평소 과일을 즐겨 드시거나 아침 대용으로 섭취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놀라셨나요? 과일은 비록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새콤한 과일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주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장 내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먹기 전에는 꼭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거나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카페인과 산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 내부를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이는 혈당 조절에 부담을 주어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장 내부를 자극하여 위장관 운동이 촉진되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제품과 매운 음식입니다. 유제품은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느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유제품을 섭취하면 소화가 지연되어 위장 내부에 음식물이 머무르게 되며 이는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은 위장 내부를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운 음식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렵고 위장 내부를 자극하여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 위장 내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튀긴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지연되어 위장 내부에 음식물이 머무르게 되며 이는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어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디하이드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빵입니다. 밀가루 제품인 빵은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빵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소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혈당 조절에 이상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입니다.
초콜릿은 지방과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카카오 섭취로 인해 위장장애, 심장병, 체중 증가, 치아 부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은 지방과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다량 함유된 설탕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높은 지방 함량으로 인해 혈압 상승, 심장병 발생, 체중 증가, 치아 부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은 아미노산과 질소화합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은 소화가 어려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나 부족한 수분 섭취로 인해 건강한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선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들은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어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당 조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는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조금씩 나눠서 먹거나 소화 기능을 돕는 자작나무 액기스 등 소화를 돕는 음식이 함께 섭취되면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음식물 섭취가 필요한 경우 소화가 빠르고 가벼운 음식이 좋은데요. 아침의 경우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소화가 빠르고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공복에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야채도 과일과 마찬가지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야채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채는 체내 산성화를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파 등은 소화에 특히 좋은 야채입니다. 녹차에는 카페인과 테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테아닌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카페인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그린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효과 외에도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며 혈당 조절에도 좋고,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첨가되어 소화 기능을 돕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할 수 있어 공복에 섭취하기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복에 음식물 섭취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멀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